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P의 발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P 분야는 그 ARM의 IP를 바탕으로서 장족의 발전을 해왔지만 이 저전력 프로세서에서 더 나아가서 성능에도 떨어지지 않는 프로세서로 도약하는 노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발열 이슈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애플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에 탑재된 최초의 3나노 칩이 바로 A17 프로인데요. 원래 A 바이오닉이란 명칭을 썼는데 이번부터는 A 프로란 명칭을 애플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17 바이오닉이 아니라 A17 프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초의 3나노 칩인 A17 프로가 나왔는데요. 이 칩이 자랑하는 것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콘솔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GPU 성능 확대의 성능 향상에 힘을 쓴 것이죠. 이전에 삼성이 AMD와 손잡고 엑시노스로 구현하려다 발열 문제가 났던 레이 트레이싱도 구현했습니다. 이 사실 스마트폰용 GPU 같은 경우는 무한정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기들과 다르다는 게 레이 트레이싱 기술 적용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계속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마트폰이 결국 전력 효율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GPU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마트폰에서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GPU를 많이 구동해서 기기가 뜨거워지면 성능을 낮춰야만 주변에 있는 기기 부품이 녹지 않습니다. 이때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스로틀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다 발열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그 AP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에서 전력 효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같은 성능을 내는데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발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이 심해지면 배터리 수명도 짧아지는 것이죠. 모바일 AP 성능에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바로 미디어텍이 TSMC 4나노를 통해서 곧 내놓게 되는 디멘시티 9300의 발열 이슈가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폰 아레나가 다뤘는데요. 이 매체는 정확도가 높기로 유명한 팁스터 이반 블레스를 인용했습니다. 이 팁스터는 디멘시티 9300이 너무 뜨거워서 속도를 줄이면서 기대했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디멘시티 9300의 코어 구성은 그 ARM의 코텍스 X4 4개와 코텍스 A720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의 구성인데요. 이 혼합 구성에서 집중적인 열 부하가 발생했다는 게 팁스의 설명입니다. 사실 AP 안에 CPU 구성은 거의 흡사하거나 같은데도 AP 성능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팹리스의 설계 실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같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ARM 기반의 IP를 활용해도 팹리스마다 설계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AP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났다는 디멘시티 9300 같은 경우도 경쟁 업체와 비교해보면 코어 구성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TSMC 4나노로 만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같은 경우도 코어텍스 X4 1개, 그리고 A720 5개, 그리고 A520 2개 등의 옥타코어 체제입니다. 이번에 출시가 된다 안 된다 아직도 논란이 있는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는 코텍스 X4 1개와 고성능 A720 코어 5개, 그리고 A520 코어 4개 등 10개를 탑재한 데카 코어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팹리스의 설계 실력이 중요하고 코어를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파운드리도 이런 설계를 제대로 구현하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애플이 이번에 그 메이저 팹리스 업체 중에는 최초로 TSMC 3나노 1세대 노드인 N3를 활용해서 3나노 칩을 내놨는데요. 애플이 항시 TSMC 최선단 노드의 첫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데는 이 팹리스로서 뛰어난 설계 실력뿐만 아니라 TSMC의 제조 공정에 관여할 수 있는 탁월한 공정 엔지니어도 내부에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애플의 공정 엔지니어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공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팹리스가 파운드리 공정에도 개입하면서 칩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런 발열 이슈 제어도 용이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삼성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삼성 4나노에
맨 처음 맡겼다가 이후 1세대 플러스 칩부터 2, 3세대 칩을 모두 TSMC 4나노로 옮기는 데는 칩이 만들어지기까지 파운드리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난 디멘시티를 보면서 내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저 먹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도 엑시노스의 발열 문제로 홍역을 치러 온 게 사실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AP 발열 문제가 갤럭시 S21에 이어서 갤럭시 S22의 발목까지 잡았었는데요. 물론 이 문제도 더 깊게 들어가면 ARM의 초프리미엄 IP인 X 시리즈의 전력 개선이 더디고 잘 안 되는 문제도 발견됐기에 이 IP를 쓰는 엑시노스에 영향을 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 발열 이슈 때문에 갤럭시 S23에 엑시노스 2300 출시까지 포기하면서 이 발열 이슈 해결에 매달려 왔을 만큼 이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는 특정 팹리스의 칩 문제가 불거지면 그 불똥이 파운드리로 튈 수 있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이 엑시노스에 대한 시장 평가가 좋지 않아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것처럼 TSMC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문제입니다. 엑시노스가 별로면 이 칩을 만든 곳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처럼 디멘시티에 탈이 나면 조건 반사적으로 그럼 TSMC는 뭐 했느냐는 말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디어텍이 그 3나노 칩을 TSMC에서 만든다고 공개했는데요. 사실 4나노 칩이 발열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상황이라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텍은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를 통해서 칩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칩도 되려 이런 발열 이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에 대한 흠집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발열 이슈, AP의 발열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